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신용카드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실 때는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결제 오류 때문에 실제 기름값보다 더 많은 돈이 결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데, 어떤 결제 오류가 생긴다는 건지, 그리고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율을 3년에 한 번씩 정부와 상의해서 정합니다. 올해가 그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는 해인데요. 카드 회사들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회사들이 받는 수수료율이 카드사 수수료율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또 이런 간편결제 페이 회사들은 이게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다라는 반론을 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배경은 뭐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에서 헝다그룹과 관련한 소식도 업데이트해서 한번 들어보죠. 9월 30일 목요일 손에 잡힌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사훈 작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과 오붓하게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셀프 주유소에서 카드 긁었다가 네. 결제 오류 나는 바람에 네. 결제 오류가 나면 기름값을 결제 안 하고 와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네. 5만 원어치 넣었는데 10만 원이 결제. 10만 원이 결제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네요. 제가 추석 때 차 타고 고속도로 이용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물론 네. 평소에도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셀프 주유소들 있잖아요. 도심에 있는 주유소들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서 예. 많이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도로에서 넣자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제 오류가 상당하더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그 송석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5년간 이런 결제 오류가 대략 4만 건 정도 있었고, 그렇게 해도 초과 결제된 금액이 대략 21억 가까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오류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일반 셀프 주유소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셀프 주유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네. 결제 오류가 생기는데 대체로 다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셀프 주유기의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선결제, 주유, 주유금액 결제, 선결제 금액 취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선결제, 네. 그다음에 주유, 주유금액 결제, 그리고 선결제 금액 취소.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예. 셀프 주유소 리터기에 보면요, 가격 예. 설정 화면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 버튼을 눌렀다. 그럼 일단 10만 원이 선결제가 됩니다. 예. 선결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이미 내 차에 기름이 꽤 남아 있어서 5만 원어치만 들어갔다. 예. 그럼 5만 원이 결제가 됩니다. 아, 그 내 차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를 때 네. 그냥 이른바 그 가득을 네. 버튼을 누르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넉넉히 보통 그렇게 하죠. 누르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차에 기름이 다 안 들어가면 나머지를 돌려받아야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5만 원이 들어가고 선결제된 10만 원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 선결제, 주유, 실제 들어간 5만 원 결제, 선결제한 10만 원 취소. 그러면 이제 5만 원만 결제하는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럼 예.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예. 문제는 실제로 주유한 금액.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5만 원을 결제할 때 제 신용카드의 한도가 다 찼거나 체크카드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잠깐 아까 좀 전에 방금 10만 원 결제는 됐는데 선결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히도 실제 금액 5만 원을 또 한번 결제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될 때. 그건 안 될 때. 그러면 5만 원 결제가 안 되겠죠. 예. 이 과정이 진행이 안 되면 이미 선결제한 10만 원도 취소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기름 넣은 건 5만 원어치지만 예. 결제는 10만 원이 돼 버리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5만 원을 더 쓴 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제 오류입니다. 그럼 아까 10만 원 선결제 한 거에서 네. 실제로 내 기름 넣은 5만 원 빼고 네. 5만 원만 취소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카드 회사에서요. 그게 사람하고 거래하면 당연히 이 거래 되잖아요. 네. 근데 기계하고 거래하다 보면 기계는 그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그걸 좀 발라서 취소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예. 법적으로 카드 회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주유소와 개인이 거래한 거기 때문에 카드사가 중간에 껴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예. 다만 이런 결제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주유소에서 카드사에 연락을 하면 카드사가 그 고객에게 연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고객님, 지금 결제 오류가 났습니다. 요거 승인 취소를 하셔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요 과정에서 또 이제 카드 회사들이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끊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전화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일단 카드 꽂고 네, 기름 넣고 네, 5만 원 들어갔네. 네. 아까 뭐 10만 원어치 넣는다고 하셨더니 한 5만 원밖에 안 들어갔네. 네. 그럼 5만 원만 결제하고 카드 뽑아주면 되지.
네. 왜 선결제 10만 원을 했다가 뭐 이런 일을 해요? 이른바 먹튀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프 주유소 측 얘기는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후불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즉 실제로 주유된 게 10만 원이다. 예. 그러면 기름 다 넣고 10만 원만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거나 아니면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를 못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름을 넉넉히 넣어도 10몇만 원어치 넣을 텐데 최소한 그 정도 돈은 카드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 그렇죠. 그거 확인하려면 다 긁어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 사실상 보증금 택으로 일단 선결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다는 거 보여줘봐. 셀프 주유소에서. 네. 그래야 기름 넣을 수 있게 열어주지. 네. 식당도 그런. 보시면 대부분 셀프라는 데는 선결제 요구하거든요. 네. 뭐 주유소도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유소는 식당에서는 말씀 잘하셨지만 내가 먹을 것만 시키지만 네네. 네. 주유소에서는 기름이 얼마나 들어갈지 내 기름통이 모르죠. 얼마나 차 있는지 금액으로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의 패턴이 가득. 가득 넣기를 눌러요. 예. 가득 넣기라면 금액 설정이 15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15만 원 결제해놓고 만약에 5만 원만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결제로 나면 이제 10만 원 손해 보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나면 5만 원만 결제해야 되는데 하필 그 결제가 잘 안 되거나 네, 잠깐만, 중간에 카드 뽑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모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 예. 도로공사랑 통화할 때 그쪽에서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결제상의 오류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카드를 꽂아놓고 선결제 승인, 그 다음에 실제 금액 승인, 네. 선결제 취소, 요 과정이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예. 그 과정이 돌아가기 전에 카드를 뽑아버리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뜨자마자 카드 뽑고 바로 출발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제 오류 난다. 반드시 카드를 뽑아 주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오면 그때 카드 뽑으셔라. 이 말을 꼭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좀 늦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수증 나올 때까지 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급하니까 보통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소비자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중간에 뺐을 경우에 경보음이 울리게끔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긴 한데 전국의 주유소들 다 시스템 바꾸기가 지금 어렵다 쉽지 이 않죠. 말이죠. 쉽지도 않고 이 기계 그럼 결제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먹튀도 막으면서 결제 오류도 막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은 기계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기계를 바꾸려면 벤사 입장에서는 기계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요. 예. 여러 가지 뭐 특허 관련해서 또 나가야 되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빨리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기 카드 결제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내 차가 기름만 다 넣었으면 네. 카드 빨리 그냥 뽑아서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기름 다 넣었으니까 네, 결제가 혹시 안 되면 뭐 카드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혹시 안 되면 좋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결제 오류가 있으니까 이거 일단은 피하는 요령은요. 네. 1번 카드 꽂고 좀 기다리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예. 기다리자. 2번 카드 결제하면 문자로 삐리릭 하고 결제 정보 날아오는데 네. 내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승인이 됐는지, 그러니까 선결제한 거 말고 예. 후에 내가 실제로 주유한 금액이 결제가 승인이 됐는지 요거 확인을 꼭 좀 하자. 그리고 선결제한 게 취소됐는지 요거까지도 확인을 하자. 예. 입니다. 혹시 나 지난번에 셀프 주유소 이용하고 돈 더 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 방송 듣고 드시면 영수증 확인해 보시고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환불 요청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주유도 가득 넣는 것보다는 한 3분의 2만 넣는 게 사실은 효율도 좋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득 넣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소비자가 좀 생각하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로운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늘 주의를 하라고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결제 시스템만 제대로 돼 있으면 소비자들이 주의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 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7499번님께서도 방송 듣다가 맞아요. 저도 경험 있어요. 체크카드 넣었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다행히 주유소 직원이 있어서 주유소 직원 도움으로 다른 카드로 결제했었다고 문자 네.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뭐 주유소에 직원이 있고 없고 본인이 먼저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라서 네. 정신없게 길 빨리 넣고 가야 되고 그러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셀프 주유소에 다행히 직원이 있으면 네. 요즘 잘못된 것 같다라고 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고. 김천 큐레이터 네. 페이 그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이런 네네. 페이들의 결제 수수료율이 네. 일반 카드보다 꽤 3배까지 높다.
이게 이제 결제 수수료라고 하니까 내가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소비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율이 일반 카드사 가맹 수수료율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이거를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8월 말 기준으로 5대 가맹점 기준으로 보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에서 1.6% 일반 카드사들이 예. 이에 비해서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에서 3.08%니까 거의 한 3배까지도 큰 거는 높다라는 얘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거는 네. 조금 자신들도 올릴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이 빅테크 회사들의 수수료율도 자신들처럼 낮춰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무슨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면 네, 그 옷 가게가 수수료로 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회사들에게 한 2%나 3% 정도 내는데 그렇습니다. 일반 옷 가게 길거리에 있는 데 가서 그냥 신용카드로 긁으면 한 1점 몇 %만 낸다. 뭐 이거 한 그 얘기죠. 5구간 정도로 수수료율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뭐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매출 규모에 따라서 좀 달리 받습니다. 네. 3억 원 이하,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그다음에 5억 원에서 10억 원, 10억 원에서 30억 원, 그리고 30억 원 이상 이렇게 수수료율을 좀 나눠놨어요. 그거야 복잡한 건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나 저러나 아무튼 모든 구간에서 간편 결제 회사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아간다. 더 많이 받는다. 장사하는 분들로부터. 맞습니다. 네, 그러니 쟤들도 좀 깎자고 하든가 카드사 얘기는 네, 아니면 우리도 좀 더 받게 해달라고 하든가. 네. 수수료를 싼 것도 안 그래도 힘든데 공정 경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억울하기까지 하다 네, 심지어 네. 맞습니다. 카드사들은 네. 그러면 간편 결제 회사들한테 일단 마이크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비싸게 받는지 혹시 뭐 카드사들의 주장이 잘못된 건지. 그 사실 이 일반적으로 카드 회사들이 이렇게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고 그 정부가 정하는 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반 예. 카드사들은. 근데 빅테크 회사들은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드사들이 지금 당국에다 요청하는 거는 일반 빅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페이가 일반 카드사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직접 비교를 했을 때 소폭 높은 건 맞지만 사실상 사용해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네이버페이든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또 신용카드나 자기 계좌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사용하거든요. 연결해 놔야 되죠. 네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자신들은 신용카드사에다가 신용카드사 수수료를 물고 그리고 그 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수료라는 걸 그러니까 비용을 또 거기다 넣어야 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피지사라고 그래서 결제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그 단말기 같은 거 넣어주고 신용카드를 꼽아서 계산을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예. 해주는 회사들이 예. 있거든요. 그 피지사에다가 자기는 또 뭔가를 줘야 된다. 우리가 단말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카드사보다 조금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야 될 비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네네네. 그럼 또 이제 이분들 얘기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카드사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조금 이해는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사들 수수료를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과거로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가 신용카드를 갑자기 많이 사용하게 된 게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카드를 조금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발급했던 카드 사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카드 쓴 거는 다 세금도 깎아주고 하니까 네. 전 국민이 사실상 다 카드를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노출을 소득 노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이제 의무적으로 받도록. 사용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드 의무 수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금액은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니 이걸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들 영업 많이 도와준 거 아니냐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의무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냥 수수료를 우리 마음대로 높여버리면 되겠네라고 카드사들이 할 수 있으니 이걸 매출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조율하겠어라고 네. 해서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마음대로 높일 수가 없는데 예. 야 우리는 높일 수도 없는데 왜 페이는 시장에 갑자기 자기들이 다 깔아놓은 망을 사용하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싼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 경쟁을 공정하게 하려면 평등하게 만들어 달라고 당국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페이들도 수수료를 좀 낮게 받으라는 얘기죠.
사실상 마음은 같이 높여받고 싶지만 높여받을 수는 없으니 네, 내가 아니면- 너네 잘 나가는 건 못 보겠으니까 너네도 아. 낮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도 우리 저 나중에 이제 3년에 한 번씩 카드 수수료 협상할 때 네, 같이 불러서 같이 좀 낮춥시다. 카드사만 부르지 말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정부 보고 하고 싶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뭐 같이 불러서 낮춰요? 아니면 간편 결제 어떻게 하죠? 사실은 뭐 시장에다 그냥 놔두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잘못하면 이게 그 중소기업들이나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정부가 의무적으로 조금 더 낮춘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얘기가 나온 만큼 아마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 봐서는 뭐 이런 간편 결제 수수료도 좀 내려가겠네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렇군요. 박 작가님이 준비한 소식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헝다그룹 네. 혹시 무슨 뉴스가 있어요? 여기는 빚내서 부동산 개발하다가 지금 빚 돌려막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룹이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까지는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서 헝다가 예. 가지고 있던 은행 지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아, 헝다가 은행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습니다. 지분 갖고 있었습니다. 진작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분 매각하고 받는 금액이 대략 2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예. 어제까지 헝다가 갚아야 하는 달러 채권 이자가 대략 1,550억 정도였고요. 네. 위안화 채권 이자가 425억인데 2조 원이 들어오면 물론 이 돈을 채권 이자 갚는 데 쓸지 아닐지는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긴 걸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헝다가 갚아야 할 빚이요. 361조 원이에요. 알려진 것만. 그래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긴 한데 네. 다만 어제 이 뉴스가 주목을 받은 건요. 은행의 지분을 산 게 국영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사줬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헝다를 살릴지 아니면 파산하게 내버려둘지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는데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중국 국영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헝다 자산을 매입하라고 했다라는 중앙정부의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중국 정부가 그럼 헝다를 직접 구제하지는 않더라도 네. 급격하게 파산하게 냅두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살릴 건 좀 살리고 없앨 건 좀 없애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예.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뉴스라서 어제 주목을 받은 겁니다. 헝다가 지금 남은 빚이 한 360조 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네. 헝다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부동산 개발하다 만 땅들 이것도 다 더해보면 한 400조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갑자기 현금화가 안 되니까 네. 빚 갚을 날은 돌아오고 그렇죠. 그 걱정인데 중국 정부가 야 저 친구들 저 땅 좀 네가 좀 사줘라. 사줘라. 쟤 막 죽으려고 그런다 얘 지금. 그 얘기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살려주겠다는 뜻인가 봅니다. 헝다를. 쪽으로 보는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이제 어제 이 뉴스로 인해서. 예. 아니면 파산시키더라도 한 올해 크리스마스쯤은 네.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저 막 숨 넘어가려고 하니 네. 일단은 좀 살려주자. 네, 천천히. 중국 정부가 스케줄 있다 네.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장 망하지는 않으니 뭐 당장 뭐 채권 가격이나 주식 가격은 좀 도움은 되겠군요. 그래서 어제 주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김치현 큐레이터 네네. 준비해 오신 소식도 하나 더 보죠. 회사채 시장이 요즘 차갑게 식고 있다는 뉴스인데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좋아서 그동안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회사채 시장은 아시겠지만 회사채 신용도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트리플 B 회사채들도 물량 내가 만약에 500억 발행하고 싶어 그러면 2천억, 뭐 1,500억 이렇게 돈이 몰렸어요 청약에. 그러니까 한 3배 가량 돈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내가 돈 빌려줄게 하면서 달려드는 시중 자금이 많았다는 거죠. 네네, 그죠. 예.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 28일 날 풀모험 식품이라는 곳에서 5년 만기 500억 원짜리 회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수요 예측을 먼저 합니다. 얼마 정도 투자할 거야, 얼마 정도 살래 이런 수요 예측을 하는데 예. 여기에 투자 모집된 금액이 180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이러지? 시장이 이제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달 초에 이게 아까 그 풀무원이 A- 등급이거든요. 회사채가 네, 아까 네. 트리플 B보다 훨씬 좋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달 초에도 A 마이너 등급의 회사채 발행할 때 500억 원 자금 조달하는데 800억 원 정도가 왔으니까 간신히 이렇게 간신히 한 거죠. 그러면 회사채 시장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충분히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만큼 기관들의 태도가 좀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게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기니까 5년 네. 동안 이자 받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네네.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면 이자 올라갈 텐데 그죠. 이 5년 동안 돈 묶어두기 싫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금리 올라갈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는데 네네. 라는 판단을 시장이 한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이군요. 그래서 통상 이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출구 전략,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시작하는 신호가 결국에는 회사채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되게 회사채는 그래도 3년, 5년 이렇게 약간 좀 긴 기간으로 빌리는데 네네. 빌려주는 사람들은 아니 나 이 이자 받고는 5년 동안 돈 못 묶어두겠어라고 하면 일단 급하게 뭐 한두 달짜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이제 필요하면. 조금 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은 단기채 시장이라든지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상황에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 어려움에 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금이 넉넉한 기업들 말고 네. 중소기업들 특히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들은 조금 이런 자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돌려막기 좀 해야 되는 회사채 만기 돌아와서 또 회사채 찍으러 시장 가보면 분위기 달라졌네. 그렇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은행 가면 그렇대요. 네. 대출 만기돼서 은행 창구 와서 저 연장해 주세요 하면 나 대출 연장 안 되는데요. 굉장히, 손님. 굉장히 적절한 비유십니다. 다들 돈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네. 회사채 시장도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아침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